암 예방을 위한 방법은 담도암이나 담낭암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연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대부분 암을 요즘은 이제 대사성 질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대사성 질환에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우리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뭐 담도암이나 담낭암 이런 국한된 것들은 아니고 제너럴하게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종양내과학회와 함께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4. 오늘은 명의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담도암의 명의이신 삼성서울병원 박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담도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준호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한 수 배우고 오늘 또 담도암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처럼 케이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58세 남자분이시고요. 알코올성 간염, 당뇨 이런 걸로 이제 진료를 하셨던 추적 검사를 하셨던 분이신데 간에 종괴가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제 병기는 2기 정도로 확인이 되셨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기 간내 담관암 이렇게 진단이 되면 보조 항암 치료를 보통 먹는 항암제로 지금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고 한 지켜보다가 2년 만에 새로운 간의 결절이 한 2cm짜리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견이 되면 새로 재발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 치료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텐데 새로운 간 결절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지 김달룡 선생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간내 담관암이 있었던 분인데 이제 알코올성 간염도 있던 분이라서 담관암이 재발했을 수도 있지만 간암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분입니다. 영상 검사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간암은 사실 판단하기 쉬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I 또는 펫 검사를 해서 이제 수술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간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간암인지 담간암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사실 수월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조직 검사는 이제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간암은 간암과 담도암의 종양 표시자가 저희가 다르니까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최대한 고민을 하고 다학제를 통해서 뭔가 결정이 되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보통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렇게 이제 새로운 결절이 되고 MRI나 종양 표시자에서 담도암 재발이라고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저런 분들은 항암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담도암의 치료는 기존의 그 항암제 치료에 면역 항암제를 추가해서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표준 치료가 됐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항암제 치료, 면역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이 1차 치료의 표준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되게 저런 경우들은 그 유전자 검사를 같이 보내서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발성 담관암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1차 치료는 항암 치료와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치료하는 복합요법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개밖에 없는데 이러면 항암 치료 하다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 때문에 계속 유지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옵션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되게 이제 종양학적으로 1cm의 종양이라고 했을 때 1cm에 보이는 암 세포의 개수는 10의 90개. 10의 90개보다 적으면
임상적으로 CT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하나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는 게 하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많은 암들 중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재발하는 경우에 전이성 암도 절제하는 경우가 일부 암들에서 효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됐지만 담도암의 경우는 아직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서 꼭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치료는 충분한 기간에 항암제 치료를 해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표준 치료의 카테고리 안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발성 간내 담관암이라면 지금은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로 충분한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간내 담관암에 대한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케이스는 60세 여자분이시고 담도나 췌장은 이렇게 열나거나 황달이 동반되는 환자가 대단히 많아서 치료하는데 되게 고생을 하는데 이 환자도 열도 나고 황달이 동반된 채로 오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간 외 담관암이라고 간 바깥쪽에 있는 담도 쪽에서 암이 확인이 되었고 그 간 안으로는 전이가 동반되고 그 다음에 복부에 림프절 전이도 있는 그런 단계의 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반 질환이나 이런 거는 좀 문제 있었던 건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전이성 담도암 이게 진단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초기 조치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통은 진행이 되나요? 담도암은 담즙이 흘러가는 길인데 이제 흘러가는 길이 막히면서 지금 황달이 발생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황달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피부 바깥으로 간을 찔러가지고 담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을 일단 얻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영상에서 아니면은 이제 어디 덩어리를 형성한 곳에서 직접 거기를 바늘을 찔러가지고 조직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황달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직을 얻어서 암은 아마 최종적으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길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피부를 통해서 간을 찌른 다음에 간 안에 고여있는 담즙을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상태랑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명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이성 담도암이 생각이 되면 항암 치료가 암 치료의 기본인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 이런 감염 상태가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폐혈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담도암이라는 거는 몸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암이 시작된 거라서 그 부위에 조직을 얻어야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그 조직을 얻는 방법도 쉽지 않아서 최대한의 영상 검사를 해서 속 안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밖에서 다른 부분을 뜯어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담도암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희귀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한 암인데 우리나라에서 담도암 치료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상철 교수가 얘기한 대로 담도암은 대표적인 아시아 호발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담도암이라고 그러면 한지붕 세 가족인데 앞서 말씀드린 간내 담도암, 그다음에 지금 케이스로 나온 간외 담도암, 세 번째는 담낭암까지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담도암이라고 하고 또 아시아에서는 바터시 팽대부암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이제 팽대부암은 조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암하고 약간 자연 병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담도암에서는 제외하기 때문에 연구에 되게 포함을 안 시키고 또한 담도암 자체가 굉장히 그 세 가지 종류의 그 종양들이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유전자 변이를 통한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나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연구들에서도 한국 연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앞장서 있기 때문에 담도암은 한국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암 치료에서 항암제 발전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든 걸 주도해 왔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담도암만은 한국이 주도해 왔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계신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담도암의 발전에 되게 많은 부분을 지금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밖에 없는 여러 암들이 있지만 담도암에서는 면역 항암제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 역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한다면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표준 치료를 잘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담도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담도암이 수술하고도 부작용도 많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감염도 자꾸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담도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뭐 선생님이 좀 환자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암 예방을 위한 방법은 담도암이나 담낭암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연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대부분 암을 요즘은 이제 대사성 질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대사성 질환에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우리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뭐 담도암이나 담낭암 이런 국한된 것들은 아니고 제너럴하게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이 다 운동하고 담배 끊고 그다음에 체중 같은 거 체중 좀, 조절하고. 조절하고 이런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담도암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우리 췌장암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담도암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진료 현장에서 좀 많이 환자 진료에 노력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번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도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